네, 안녕하세요. 일상남입니다. 오늘 10강까지, 아니, 10조까지 가기로 했는데 아마 9조에서 멈출 것 같아요. 보니까 10조가 그 경비조사 그거라서, 경비조사 경비원 사유라서 양이 이것만 해도 제가 봤을 때 많을 것 같아서 볼까? 네, 결격 사유 이거 말하려면은 요령도 말해줘야 되고 좀 많거든요. 예, 좀 많아요. 좀 많아서 8장 다시 3장까지만 끝내도록 할게요. 내일은 18조? 18조까지? 예, 18조까지 하면 딱이겠다, 내일은. 내일은 저도 빠듯해가지고, 뭐 일주일에, 이번 주 안에 청원경찰법까지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달려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공부할 거는 5조, 임원의 결격사유, 7조, 경비업자의 의무 이렇게 있어요. 임원이 뭘까요? 네, 뭐 이사 뭐 이런 분들이겠죠. 예. 법인은 누구나 이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 이게 법학개론에서 나오는 개념인데 없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설명해 드린다면은 경비업자가 제일 높겠죠, 당연히. 예, 그리고 경비업자와 같이 이제 직접적으로 관리자의 느낌이죠, 임원. 그리고 그 밑에 지도사 또 경비원 이렇게 가요. 경비 지도사가 제일 높은 게 아니에요. 경비 지도사는 이제 실무로 가시면은 상근 비상근이라 해서 또 굳이 직원이 아니더라도 그냥 교육용으로 법에 안 걸리기 위해서 쓰는 분들이 계신 만큼 뭐 고용 보장이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게 있는 만큼 이제 경비 업체에 있어서는 임원이 더 높다 설명해드리고 이제 저희 짬비 취향대로 갈게요. 취지대로 저희가 너무 제가 말 끌었던 거랑 그런 거 다 상관없이 제 목소리라는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빠르고 편하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해주고 끝내겠습니다. 저도 이제 지쳐요. 자, 이번에 결격 사유는 일단 P81 335로 외우세요. P81 33 5로 외우세요. 18 335 이게 무슨 뜻이냐? 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실효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이거에 관해서는 조금 설명드릴 게 많고 3, 3, 5 이렇게 가는데 이거는 그냥 3년, 5년이구나 이 개념을 보고 법조문을 설명드리면서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어디 갔어? 임원의 결격사유 5조인가요? 예. 좀 글자가 안 보이시죠? 제가 확대해드려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자, 어디 갔어? 두둔. 자, 확대가 됐습니다. 읽어볼게요. 이거는 대충 읽어보시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나중에 읽어보셔도 되고. 자,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이제 후견이 필요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 알겠죠? 이게 여러분들 뭐 필요하신 분들 써놓으세요. 제가 법학개론이나 이런 데는 말씀드렸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2차만 하시는 분들 위해서 따로 계속 설명해 드릴게요. 자, 1.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뭐다? 이제 후견이 필요한 자. 다른 말로 바꿔서 하면은 가정법원의 성년 후견 개시, 한정 후견 개시를 받은 자라는 뜻인데 뭐냐? 성인이 후견을 받아야 된다. 또는 성인이 한정적으로 조금 후견을 받아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돼요. 이런 사람이 임원을 하면 될까요? 안 되죠. 왜냐? 경비원들은 정상인이고 이제 경찰의 업무 중에 일부를 민간에 위임해서 우리가 같이 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정상인이 정상인을 관리해야겠죠. 그러면 장애인은 다 무시하는, 장애인이 아니라, 장애인들도 성년 후견 개시, 한정 후견 개시를 안 받는 분들도 계세요. 왜? 정상인처럼 사회생활 잘하는 분들 계시니까. 사회적으로 후견이 필요한 사람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2번.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파산 선고를 받은 자 아닙니다.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이 안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도 파산 상태여야 한 거예요. 파산 선고를 받았던 자, 파산 선고를 받은 자도 안 돼요. 왜냐? 이게 자력이 남았거든요. 파산 선고를 받았다고. 저도 어떻게 남는지는 모르겠는데 파산 선고를 받았다고 남아요. 그것 때문에 결격이다? 아니다. 복권이 되지 않아야 돼요. 알겠죠? 이제 3번. 3번이 제일 메리트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이게 무슨 말이냐? 사무징 금, 사무징금, 벌구, 과, 몰 이렇게 가요 보통. 그래서 하나씩 빠르게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쓰세요. 이거는 모르시면 사형, 무기징역, 징역, 금고,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이렇게 가요. 이게 몰수는 빼앗는 거고 과료는 돈을 물리는 건데 이제 좀 약해요. 과태료 개념이라 생각하면 되고 3만원인가 15일인가 제가 법학개론 할 때 설명을 했었는데 헌법할 때 이젠 또 머리에서 이게 숫자들이라서 기억이 안 나요. 구류는 30일 미만으로 가두는 것이고 벌금은 이제 100만원 단위 몇백만원 단위 좀 커지죠. 예, 금고는 이제 감옥에 가는 거예요. 가는데 징역이랑 금고의 차이는 징역이잖아요. 역은 일을 시켜요. 그래서 징역은 감옥 안에서 일을 시키는 거, 금고는 감옥 안에서 자유를 제한시킨 채 가둬놓는 것. 뭐가 더 편하겠어요? 당연히 금고가 더 편하죠. 그래서 징역이 더 높다. 그리고 기간이 없는 무기징역이 두 번째. 제일 높은 게 뭐다? 사형.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사무징금 벌구 과몰. 그러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라는 말은 뭐겠어요? 이 벌금 구류 과료 몰수를 없애고 금고나 징역이나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받은 사람 중에 그 형을 받고 실효되지 아니한 자. 자, 이게 징역 금고 같은 경우는 3년인가 5년인가 5년일 거야 아마. 이게 끝나더라도 형을 선고받더라도 5년 동안 효과가 남는 기간이 있어요. 예, 이거는 자세한 거는 찾아보시던가 몰라도 돼요. 그런 게 있구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남는 기간이 있구나라만 알고 가셔도 돼요. 바쁘시면. 있으니까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그럼 뭐겠어요? 바꿔서 오답을 내려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된 자 X 아니에요. 돼요. 그 사람은 임원의 결격이 아니라 임원이 가능한 사람이에요. 여기까지 하고 이제 4번 4번부터 또 이게 3, 3, 5잖아요. 그죠? 3, 3, 5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년이 지난 자는 안 되겠죠. 지나지 아니한 자.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반대 4번 같은 경우는 위로 다시 가볼게요. 자, 4, 5의 경우 특수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법, 그러니까 경비역 또는 대통령 등의 경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자, 금고형 아니에요. 벌금형이에요. 벌금형.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무엇이다? 임원이 될 수 없다. 알겠죠? 그럼 만약에 시설 경비업 법인의 경우 이런 사람이 오면은 임원이 안 되냐? 돼요. 자, 다시. 자, 경비업을 어겨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어요. 2년이 된 사람이 시설 경비업의 임원이 될 수 있냐 없냐? 된다. 단 반대로 특수 경비업의 임원이 될 수 있나 없나? 안 된다. 알겠죠? 말이 좀 꼬였는데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제 5번, 6번도 연관해서 외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경비업법 또는 경비업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임원이었던 자로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자, 위반한 자가 아니라 뭐다?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된 자. 다시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된. 왜냐? 위반하면은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지만 정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건 나중에 찾아갈 거예요. 좀 복잡하죠? 그래서 일단 숫자만 외우시고 허가가 취소되니구나 라고만 기억을 하세요. 솔직히 영업을 정지 먹었다고 해서 임원의 결격 사유로 가면은 조금 과하죠, 이게. 그죠? 취소가 돼야죠. 취소가 된 법인의 임원이었던 자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자, 잘 봐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무엇이냐? 19조 2호 또는 7호가 나오네요. 이게 뭐였어요? 2외, 경비 업무 외의 업무를 시킨 사람, 허가받은 업무 외를 시킨 사람. 7. 경비 업무를 벗어난 사람. 7. 기억 7. 해서 그 두 개는 제외한다고 하네요. 왜? 그거는 과하니까 2호랑 7호의 사유로 우리 아까 배웠죠? 이거 이 결격 사유 배웠죠? 여기 보면 5년이라 나와 있잖아요. 그 임원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5년이 지날 때 받을 수 없다. 뭔가 연관이 되죠. 이 2호, 7호의 사유랑 해서 보면은 임원이었던 자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 그러니까 2호, 7호도 경비업법과 경비업법 상의 명령으로 내려오는 그 법이니까 이걸 어기면은 원래 3년이어야 되는데 2호, 7호는 과하니까 5년으로 하자라고 한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해되실 거라 생각하고 다시 할게요. 핍파실 335라고 해서 여기 가볼게요. 자, 그럼 다시 빈칸 맞춰볼까요? 자, 가정법원에 뭐예요? 성년 후견 개시, 한정 후견 개시를 받은 자를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이라 한다. 복권된 자, 복권되지 아니한 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자,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만약에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는 임원의 결격 사유가 아니어서 임원이 될 수 있다 없다?
했을 때 있다가 맞는 말이겠죠. 단 무조건 된다는 아니겠죠. 왜? 여기 보시면은 벌금형이 선고를 받은 경우가 있죠. 특수경비업에 한해서는 벌금형이 선고를 받은 사람이 안 될 수도 있다. 근데 이 정도까지 가면은 많이 꼬아서 낸 거라서 이 정도까지는 안 낼 거예요. 안 내고 뭐다? 이 조문을 아니? 모르니? 이 정도만 물어볼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기억을 한다는 거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응용을 해서 기억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좀 제가 독배이라 이런 거 없으니까 재미가 없진 않겠죠? 이게 빨리 템포롤에서 달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으니까. 자, 그러면 경비업법이나 경비업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허가 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자는 몇 년? 3년. 단 2575 사유로 취소된 사람이면은 5년 동안 경비업 임원이 될 수 없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제 경비원도 못하겠네? 아니죠. 경비원은 돼요. 알겠죠? 단 이렇게 몇 개가 경비원 결격 사유에 걸치는 게 있는데 그거에 해당이 되면은 경비원도 못하겠죠. 자, 바로 그럼 또 바빠 진짜. 바로 또 문제 풀어가야죠. 바로 또 문제. 여기죠. 어디야? 여기네요. 자, 임원의 결격사부터 가볼게요. 경비업법령상 피성년 후견인은 임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죠. 5. 경비업법령상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 후견 개시의 판정을 받은 자는 경비 임원이 될 수 있다? 아니죠. 이게 피성년 후견이니까 안 되죠. X. 피성년 후견인은 경비원의 임원이 될 수 있지만 X 될 수가 없죠. 경비업법령상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는 경비업의 임원이 될 수 있다 없다? 가능하죠. 벌금형 이상일 때 안 되는 거는 특수경비 업무밖에 없으니까. 그것도 그냥 벌금형이 아니라 무엇이다? 경비업법을 어겨서 벌금형을 내거나 대통령 등의 경우에 관한 법률을 어겨서 벌금형을 내거나 둘 중 하나겠죠. 경비업법령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이게 여러분들이 좀 헷갈렸을 텐데 이게 법조문 자체를 물어보는데 이게 원래 이렇게 내면 안 되고 임원의 경비업법령상 임원의 이렇게 나와야겠죠. 잠시만요. 이걸 고칠까 했는데 안 고칠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아니 경비업법령상의 기준에 따라도 징역형이면 금고 이상 형이잖아요. 아까 사무징금이라면서요. 징역이 금고보다 더 높으니까 징역형 받았으니까 실효 안 됐으면 임원 안 되니까 맞는 말이지 오지 했는데 답은 X예요. 왜냐? 이 경비업법령상이라는 자구는 무엇이다? 경비업법 조문이랑 일치하니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만으로도 해석이 다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출제한 의도는 뭐겠어요? 이게 임원의 결격 사유인데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고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는 조문을 아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알겠죠? 아니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너 마음대로 된 거잖아. 그러면 문제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오답 처리는 되거나 답 처리가 될 수도 있겠죠. 단 여러분들도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거는 그죠? 이미 제가 경비업법령상에 대한 말을 수차례 했고 그렇기 때문에 답은 뭐다? X. 뭐 이렇게 항상 경비지도사 시험 끝나면 항상 들고 오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법 문제이기 때문에. 자, 경비업법령상 경비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 선고를 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특수경비원의 임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3년이니까. P81335잖아요. 그죠? 경비업법령상 대통령 등의 경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경비원의 임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특수경비원의 임원이 될 수 없지 다른 경비원은 가능하니까.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허가 취소 당시 임원이었던 자로 그 취소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경비 업무 임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법 또는 아니라 19조 2575만 5년이죠. X. 영업 정지가 아니라 뭐다? 허가가 취소된 범인이죠. X. 경비업법령상 경비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경비 업무를 벗어나 업무를 지시하여 허가가 취소된 범인은 잠깐 문제가 이상하네요. 다시 이거는 수정을 해야겠네요.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우리 아까 공부했던 내용이죠. 경비업의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를 신청한 날인가요? 허가 받은 날인가요? 받은 날이죠. X.
유효기간 허가받은 날로부터 3년이 아니라 5년이죠. X. 유효기간 만료된 후 계속하여 경비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경찰청장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니죠. 행안부령이죠. X. 이거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알죠? 예. 찍었습니다. 예. 대통령령은 제가 대통령령이랑 행안부령이랑 비교했을 때 대통령령이 더 외우기 쉬워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통령령이라고 잘 몰라서 찍었죠. 뭐.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법인의 주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특별한 통보 없는 경우 경비 업의 유효기간은 5년 연장된다. X. 아니지. 이런 거는 없죠. 이런 조문은. 예. 여기까지 했고 또 계속 해 나가야죠. 제가 뭐 지금 또 텐션이 떨어지긴 하지만 또 올려봐야죠. 많이 했고 여기서 이걸 좀 줄을 쳐놓을까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칠까 말까 칠까 말까. 특수경비 업자 업의 중요하죠. 이게 중요하죠. 이거를 줄거놔야겠네. 자, 계속 해볼게요. 어디까지 갔지? 자, 미성년자, 이게 5조 아까 배웠죠. 5조의 경우 끝나고, 이거 외에도 임원의 결격 사유로 나오는 문제들이 재밌는 게, 미성년자의 경우 임원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라고 물어봅니다. 일단 가능해요. 왜냐면 나이 제한이 없죠, 이거는. 다른 경비원이나 경비수사는 18세라는 나이 제한이 있어요. 그죠? 자, 근데 18세가 성인이냐, 미성년자라는 기준을 봤을 때, 18세도 미성년자예요. 그래서, 미성년자는 경비원이 불가능하다. X. 경비수사가 불가능하다. X. 가능해요. 단, 18세인 미성년자여야겠죠. 예. 그러니까 18세인 어떠한 경우에도 미성년자는 경비원이 될 수 없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고, 미성년자는 경비원이 될 수 있다 라는 말도 좀 애매하죠. 예. 18세인 자는 가능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임원의 결격 사유 중 담합 의무에 관한 사항은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결격이 아니란 뜻이죠. 담합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예. 여기까지 하고 7조. 시설주가 무엇이냐? 경비 대상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시설주라고 합니다. 자, 경비업자의 의무라는 걸 잘 기억하세요. 이 양이 좀 많아요. 이게 많기 때문에 제가 포인트를 다 지적해드릴 수 없고 눈에 익힐 건데 읽어보시면은 너무도 당연한 말입니다. 너무도 당연한 말. 경비업자라면 당연히 넌 해야 돼 라는 말들이기 때문에 같이 따라와 볼게요. 한번. 자, 임 직원에게 비밀 누설 금지가 있다. 비밀 엄수의 의무가 있다. 단, 어떨 때는 비밀을 누설을 해도 된다? 비밀에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그게 아니라면은 경비업법에 따라서 비밀 엄수 규정을 지켜야 한다. 집단 민원 현장에 경비원 배치 시 경비수사를 선임하고 그 장소에 배치하여 경비원을 어떻게 지도 감독을 하게 하여야 한다. 특수경비 대행업자는 이제 이게 무엇이냐? 특수경비업자는 특수경비업을 개시할 때 국가 중요시설이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독을 맡아서 하는 경비업체인 만큼 돈이 모자라거나 아니면은 회사 사정으로 회사가 문 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경비업체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누가 국가 중요시설에 경비를 맡아요? 그런 거를 대신해서 정하는 게 대행업자가 있어요. 특수경비 대행업자.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개시 신고를 하는 때에 미리 통보를 해줘야 돼요. 개시 신고를 할 때가 아니구나. 잠시만요. 자, 다시 개시 신고가 아니라 대행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특수경비 업체가 망해서 대행업자한테 대행을 부탁하는 때에는 미리 통보를 해줘야 돼요. 그죠? 미리 통보를 해주면 어떻게 하냐? 통보받은 대행업자는 즉시 이를 인수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이거와 관련돼서 뭐가 중요하냐? 특수경비업자 관련된 지문 중에 또 유니크한 게 특수경비업자는 이제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를 담당하는 만큼 비밀을 좀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첫 업무 개시 전, 특수경비 업무의 첫 업무 개시 전에는 비밀 취급 인가라는 거를 받아야 됩니다. 예, 누구에게? 지방경찰청장이 맞을 거야 아마. 경찰청장의 위임으로 지방경찰청장이 하는 거 그랬던 것 같은데 오개념일 수도 있어요. 제가 오래돼가지고 이 조문은 문의도 너무 없는 조문이라서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 일단 그리고 특수경비업자 대행업자를 선정할 때 이제 개시 신고할 때 미리 선정을 해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막 하면 안 돼요. 왜?
국가 중요시설이니까 시설주가 동의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서 대행업자를 선정하여 이를 이제 허가 관청인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일이 터져서 대행을 해야 하는 때에 이제 미리 통보를 해야 합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경비 대행업자는 즉시 이를 인수해서 국가 중요시설에 경비를 실시해야 됩니다. 예. 여기까지 좀 억지 텐션으로 끌고 왔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자, 특수경비업자는 무슨 영으로 정하는 경비 관련의 영업이 금지된다고 하네요. 무슨 영일까요? 야, 대통령령이죠. 일상남님, 왜 대통령령인가요? 자, 영업이면 뭐랑 관련돼 있어요? 돈이죠, 돈. 우리 돈 관련은 뭐라 그랬어요? 대통령령이라 그랬죠? 자, 돈 관련, 그리고 중요한 거 관련, 또 뭐 있어요? 이제 또 절차나 뭐 이런 거 관련은 다 대통령령. 또 지금 제가 서류랑 경비원 배치 관련된 거는 다 뭐라 그랬어요? 행안부령이라 그랬죠? 이렇게 기준을 계속 잡아가는 거예요. 대통령령은 근데 명확히 잘 기억이 나실 거라서 행안부령을 좀 찍기 쉽죠. 다른 경비업자는 경비 관련의 업무가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가능하죠. 왜냐하면 특수경비업자만 경비 관련의 영업 금지라고 여기 경비업자의 의무에 정해놨거든요. 자, 여기까지 했으니까 또 어디로 가봐야겠어요? 법조문 봐야죠. 법조문. 이게 얼마나 많냐? 자, 이렇게 많아요. 알겠죠? 자, 여기서 포인트를 읽어보면은 경비업자는 이제 관리권의 범위 안에서 시설주 관리권의 범위 안에서 경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정당한 활동에 간섭해서는 아니 됩니다. 경비업자는 경비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이제 도급하는 경비 업무가 위법 또는 부당, 여기 또는 잘 보세요. 또는 왜냐? 또는을 밑이라고 바꿔서 낼 때가 있어요. 밑. 어떤 밑이냐? 아래 밑 말고 밑. 이 밑은 무슨 뜻이에요? 둘 다 포함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위법하고 부당한 위법 및 부당이라고 해버리면은 위법하면서 부당해야 할 때만 거부한다라는 뜻이 되므로 법이라는 게 말장난이 심해서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일 때로 명시적으로 말해야 됩니다. 알겠죠? 거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거부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거부하여야 한다. 경비업자는 불공정한 계약으로 경비원의 권익을 침해. 자, 잘 봐요. 경비업자의 의무이기 때문에 경비업자의 권익이라는 말이 나오면 뭐겠어요? 이기적인 놈이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경비업자는 불공정한 계약으로 경비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경비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해치는 어디서 많이 봤죠? 경비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 그리고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법을 지정한다. 예, 경비업법의 목적이었죠. 경비업법의 육발 체계적 관리. 죄송합니다. 경비업자의 임직원, 이거 비밀업무 규정이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허가받은 경비 업무 외에 다른 경비 업무에 종사하게 하면 아니 된다. 경비업자는 또 설명했죠. 자, 특수경비업자는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특수경비 업무 개시 신고할 때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 업무의 수행이 중단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서 다른 특수경비업자 중 경비 업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하여 어디? 허가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경비 대행업자를 지정하는 변경하는 경우에도 똑같다. 알겠죠? 그러니까 대행업자를 변경할 때에도 누구? 시설주 동의를 얻어서 허가관청에 신고를 하라는 뜻입니다. 특수경비업자는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 업무를 중단하게 되는 경우 미리 이를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 대행업자에게 통보. 자, 미리 통보하고 대행업자는 통보받은 즉시 그 경비 업무를 인수하여야 한다. 미리 통보, 즉시 인수. 자, 이 경우 경비 대행업자도 이제 대행을 받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대행업자는 또 다른 대행업자를 지정해야 돼요. 알겠죠? 자기가 또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대행업자를 선정해야 되므로 이를 준용한다. 특수경비업자는 경비업법과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과 경비장비의 재설판, 정보산업, 유지관리업 이런 것도 두문으로 제가 따놨는데 여기는 상위 단계라서 따로 안 써놨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관련업 외 영업을 해서 된다 안 된다? 아니 된다 라고 정해놨으며 이거를 누르면은 어떤 업무들이 있냐? 끔찍합니다. 끔찍해 진짜. 토나요 토나. 이것도 일단 외우셔야 되고 별표 1의 2의 영업으로 가볼게요. 와, 이거 다 외워야 돼요? 예, 외워야 돼요. 알겠죠? 이런 것도 물어본다고 하네요. 이제 표도 이제 외우러 가면은 끔찍한 반복이죠, 반복. 예. 벌써 한숨이 나오네. 넘어가고 우리 문제 풀어야 되니까 넘어가고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문제로 바로 넘어가 보죠. 또 6주 풀었죠?
이것도 이거 아까 우리 공부한 건데 잠깐 몇 개 풀어볼게요. 경비업의 갱신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갱신 허가 신청서 포함해야죠. 전자문서 X 허가증 원본 및 정관을 첨부하여. 맞죠 이거는? 예. 뒤에 말은 다 맞네요. 경비업의 갱신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경비업 갱신 허가 신청서에 허가증 원본 또는 정관. 자, 여기서 또는이란 말은 안 되겠죠. 밑이요, 그죠? 밑 둘 다를 넣어야 되니까 X. 경비업의 갱신 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경찰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아니죠. X. 전자정보법에 따른 등기사항 증명서겠죠. 경비업 갱신 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청장 또는 소속 경찰서장은 전자정보법에 따른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오, 맞는 말이죠. 경비업 갱신 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청장은 전자정보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오, 위에 게 틀렸고 밑에 게 맞네요. 왜죠? 이 소속 경찰서장은 이러한 권한이 없거든요. 지청장한테만 있습니다. X, O. 경찰서장은 경비업법 규정에 의하여 갱신허가를 받은 하는 때에 만료되는 허가증에 할 수 없이 허가증을 도배하는 게 아니라 회수해야겠죠? 그리고 이를 또 서장 고쳐서 줘야겠죠? 예. 경비업자 의무 다 내려가 보시고 문제로 바로 가봐야죠 또. 좀 많죠? 제가 끔찍하네요 또. 이거부터 설명해드리고 갈게요 이거. 일단 두문은 복장의 명부관으로 그 집단 민원 현장에 설치되는 경비업자의 의무가 있어요. 그죠? 경비업자는 집단 민원 현장에 선임 배치된 경비지도사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연히 경비원 등이 의무 위반 행위를 예방 제지해야 되는데 이게 뭔지도 법 15조 2에 써놨대요. 한번 볼까요? 봐야 될 게 많어. 그죠? 15조 2로 가보겠습니다 또. 자, 경비원의 의무 15조의 2. 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이제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행사하는 등 경비 업무를 벗어나는 행위를 해서 안 된다. 그죠? 너 지키려고 하는데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 행사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다 이 뜻이죠.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 업무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자, 여기 써놨어요. 경비원 등의 의무로. 이거를 기억하시고 읽어볼게요. 자, 아까 그 두 개 사항에 따른 경비원 등의 의무 위반 행위를 예방, 방지해라. 16조에 따른 복장 착용 등에 대한 지도 감독, 경비원의 장비 휴대 및 사용에 따른 지도 감독. 장비니까 무기는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X. 18조 1항에 따라서 집단 민원 현장에 비치된 경비원의 명부의 관리입니다. 자, 작성이랑 비치는 누구의 의무다? 경비업자의 의무다. 다시. 관리는 누구 의무다? 경비지도사. 작성 비치는 누구 의무다? 경비업자. 왜냐? 경비지도사는 경비원을 지도, 감독, 교육만 하면 돼요. 관리할 의무는 없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경비원 명부의 관리만 누가 한다? 경비지도사가 한다. 근데 실무적으로 하면 다 하겠죠, 경비지도사가. 자, 혼돈 주면 안 되겠다, 더 이상. 경비업자는 집단 민원 현장에 선임 배치된 경비지도사로 하여금 경비원 등의 의무 위반 행위 및 예방 및 제지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죠? 맞는 말이죠. 의무를 지켜야겠죠. 경비지도사는 집단 민원 현장에 선임되어 배치된 경우 집단 민원 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의 복장 착용 등에 대해서 지도 감독하여야겠죠. 5. 집단 민원 현장에 선임 배치된 경비지도사는 경비원의 장비 휴대 및 사용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한다. 5. 경비업자는 집단 민원 현장에 선임 배치된 경비지도사로 하여금 비치된 명부에 작성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관리를 해야겠죠. X. 집단 민원 현장에 선임 배치된 경비지도사는 집단 민원 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게 무기의 사용법을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X. 무기가 아니라 장비의 휴대죠. 휴대. 집단 민원 현장에 선임 배치된 경비지도사는 경비원이 직무 수행을 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의 경비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예방 및 제재하여야 한다. 이게 15조 2에 아까 설명해 들었죠?
15조 2에 따른 내용을 같이 함께 읽어준 것입니다. 네. 이거 언제 다 풀어? 이거 다 해도 5분의 1 정도밖에 안 한 것 같은데. 경비업자는 경비 대상의 시설주의 관리권의 범위 밖에서가 아니라 안에서, 시설주의 소유권의 범위 안에서 경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맞는 말이죠. 5.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맞는 말이고, 발전을 위하여 자유와 권리 다른 사람 거를 침해해도 될까요? 안 되죠. X. 경비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죠. 그리고 위탁을 의뢰받은 경비 업무가 위법 또는 부당할 것일 때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X. 위탁이 아니라 뭐다? 경비업은 도급을 전제로 합니다. X. 경비업자는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 업무가 부당하기만 할 때에는 이를 거부할 수가 없다. 아니죠. 또는 이라 했잖아요. 위법 또는 부당할 때에는 거부할 수가 있다. 이제 경비업법을 형성한 경비업자는 불공정한 계약으로 경비업자의 권익이 아니 경비원의 권익이겠죠. X.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 업무 외에 경비를 종사하게 돼서는 아니 된다. 오, 맞는 말이죠. 집단 민원 현장에 경비원 배치하는 때 경비조사를 선임하고 그 장소에 배치하여 대통령령으로, 자, 우리 배치나면 뭐라 그랬죠? 행안부령. X. 경비업자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 이를 이용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오, 맞는 말이죠. 경비업자에 했을 때 여기 오다이 뭐가 있을까요? 있는 경우에는 공개를 해도 되는데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는 아니죠. X. 있는 경우에만 말을 해야 되고 제외하고가 아니겠죠. 있는 경우에만 말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말이죠.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라는 말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세요 라는 뜻인데,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라는 말은 뭐겠어요? 없는 경우에만 공개를 하세요 라는 뜻이니까 말이 안 되죠. X.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 업무 외에 업무의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다. 아니죠. X. 경비업자는 집단 민원 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하는 때 경비지도사를 선임하고 그 장소에 배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을 지도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배치는 뭐다? 행안부령. X. 경비업자는 집단 민원 현장에 경비원 배치한 때 지도사를 선임하고 그 장소에 배치하여 의무 위반 행위 방지, 복장의 명부관 한번 해볼까요? 복장의 명. 무기는 없네요. 무기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데. X. 행안부령은 맞는데 무기가 있어서 틀린 말이 되겠네요.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업자는 특수경비 업무의 첫 업무 개시 신고. 우리 아까 첫 업무 개시 신고할 때 뭐 한다 했죠? 비밀 취급 인가를 받는다 했죠? 그러면은 첫 업무 개시 신고가 아니라 업무 개시 신고를 하는 때 이제 대행업자를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서 선정을 하여 허가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겠죠? X. 경비업법령상 기계경비업자는 특수경비업자야겠죠? X.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업자는, 저는 이렇게 지금 설명으로 대충 넘어가 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어차피 이거를 이 강의만으로 끝내겠다 생각을 하시면은 솔직히 조금 도둑놈 신부시고 말이 심하다면 죄송합니다. 한번 문제를 읽어보세요. 문제가 이 법조문이랑 똑같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읽어보세요. 제가 다 읽어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이 강의가 한도 끝도 없이 길어져서 영상이 길어지니까 짧게 끝내겠습니다. 특수경비업자는 특수경비의 업무 개시 신고를 하는 때에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 업무의 수행이 중단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관할 경찰서장의 동의를 얻어서, 아니죠,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야겠죠. X.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업자는 특수경비 업무의 개시 신고를 하는 때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 업무의 수행이 중단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서 다른 특수경비업자 중에서 대행업자를 지정,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단, 경비대행업자의 지정을 변경할 때에는 시설주의 동의를 받은 후 허가관청에 대행업자를 신고하지 아니한다. 아니죠. 대행업자도 똑같은 예로 이제 받으면은 바로 또 대행업자를 지정해서 시설주 동의 얻어서 신고해야겠죠. 기계경비업자는 아니죠. 기계경비업자는 관련업 외에도 할 수 있어요. 특수경비업자만 안 되겠죠. 이 법에 의한 경비업과 경비장비의 재설판, 정보산업, 그리고 유지관리업 등 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은 맞죠. 왜냐? 돈 관련이니까 영업은 대통령령을 맞는데
기계경비업자가 아니라 특수경비업자겠네요. X. 특수경비업자는 이 법에 의한 경비업과 경비장비의 제설판,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산업, 시설물 유지 관리업 및 경비업 교육업 등 행한 불형이 정하는 X. 영업이니까 대통령 명령해야겠죠. 특수경비업자는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업무를 중단이 되는 경우 7일 이전까지 대행업자에게 통보 아니죠. 미리 통보, 즉시 인수니까 미리 통보해야 되고, 대행업자는 통보받은 즉시 인수해야겠네요. 여기까지 하면은 150번까지 우리 다 왔네요. 많이 왔죠? 제가 알기로 좀 문제가 저희 꽤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꽤 많이 왔어요. 얼마나 많이 있나, 이게? 800문제까지 있는 걸로 아는데? 850, 800문제 된 것 같은데, 꽤 많이 왔어요. 우리 다 끝낼 수 있고, 여러분은 자신 있죠? 듣기만 하면 되는데. 제가 해야 되는데. 자, 일단 지금 오후 10시 반인데 이따 자기 전에 하나 더 올리고 우리 약속했던 것만큼 공부하고 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